차문 위에는 대개 손잡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살려줘 손잡이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자동차 경주 운전자처럼 운전할 때 무언가 잡을 수 있도록 거기 있는 거예요. 농담은 제쳐두고 이 손잡이는 매우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운전석 문 위에는 없는 이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운전대가 임시 손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이 핸들을 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죠? 현대의 자동차 열쇠는 멋진 기능을 숨기고 있어요. 어디에 숨겼을까요? 열쇠로 창문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동차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몇 초간 눌러보세요. 5초 후에 자동차 창문이 마법처럼 열릴지도 몰라요. 잠금 버튼을 다시 누르면 창이 닫힐 거예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멋진 기능을 누립니다. 자동차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차도 행운의 차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인터넷이 다운됐는데 게임을 하지 않고 베길 수가 없다면 구글이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즐겨 찾는 사이트를 클릭했는데 시련이 닥칩니다. 그 무서운 메시지가 나타나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저 옆에 있는 작은 픽셀 공룡은 뭐죠? 당황하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이 작은 게임은 큰 인기를 끌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 공룡이 선인장을 뛰어넘어요. 기발하죠. 겨울철에도 털모자가 있는 덕분에 추위가 두려워서 외출을 꺼린 일은 없을 거예요. 털모자 위에 폼폼이 달리게 된 건 프랑스 선원들 덕분입니다. 선원들이 배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야! 수십 년이 지난 후 요즘은 누구나 그런 털모자를 착용합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 창문 위를 살펴보세요. 작은 삼각형들이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플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 멀미가 심해서 여행을 망칠까봐 걱정이라면 이 삼각형이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날개 사이에 있는 좌석에 앉으면 비행기 정중앙에 앉은 셈이 되고 그러면 가장 흔들림이 없는 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운전 중에 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배도 고파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호기심도 발동합니다. 여러분은 앞유리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검은 점과 검은 선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멋져 보이긴 한데 뭔가 숨은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검은색 선은 프릿이라고 불리는데 자동차에서 앞유리가 튀어나온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전자레인지용 즉석 음식이 전자레인지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다면 말이죠. 아마 포장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써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 바닥 부분을 펼치면 튼튼한 받침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잡아당긴 후에 세워보세요. 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배달시킨 피자와 함께 온 2리터짜리 음료수를 절반밖에 못 마셨나요? 하수구에 쏟아붓기보다는 퇴비더미에 추가하세요. 설탕은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되고 퇴비더미의 산도를 높여서 유기물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가위든 언젠가는 무뎌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엌에는 가위를 되살릴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요. 알루미늄 포일은 그냥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포일을 4분의 1 크기로 접어서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세요. 포일을 자르면 가위가 바로 날카로워지지만 아주 심하게 무뎌진 경우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가위를 구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작은 브러쉬는 신발을 닦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발 닦기에도 효과가 좋겠지만요. 이 솔은 사실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됩니다. 그게 없으면 너무 옆쪽으로 가까이 서게 되어서 옷, 신발, 끈 그리고 가방이 에스컬레이터에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심하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죠. 전 항상 그게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프벨트, 솔직히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떤 군용 재킷은 담요로도 사용되도록 만들어졌고 하프벨트는 다른 물건들이 군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요즘은 주로 패션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죠. 실수로 잘못된 페이지를 스테이플러로 묶게 되면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사실 최악이라고까지는 할 순 없지만 짜증나는 일인 건 분명해요. 특히 스테이플을 떼려고 하다가 종이까지 찢겨나갈 땐 더욱 그렇죠. 스테이플러가 덜 조여져서 뽑기 쉽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엔빌이라고 알려진 스테이플러 앞쪽에 있는 금속판을 자세히 보세요. 스테이플러를 뒤집어서 설정을 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플러 설정을 임시로 변경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가 찢어지지도 않고 짜증낼 일도 없습니다. 변기 시트 커버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어 왔습니다. 혹시 혀처럼 생긴 부분을 뜯어내고 사용하시나요? 안 돼요. 그렇다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찢어내는 대신 커버를 시트 위에 놓고 혀 부분이 변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을 내리면 변기가 그 부분을 잡아당겨 함께 내려갈 거예요. 치약 튜브 끝에 있는 짙은 색의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컬러 코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약이 합성인지 천연인지 표시하나요? 글쎄요. 미안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아요. 조립 기계를 위한 표시예요. 각 튜브에 어디를 자르고 접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장을 보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급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우당탕 식료품 화산이 트렁크에서 폭발한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트렁크 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작은 고리들이 보일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방을 걸 수 있어요. 안에 어떤 차들은 앞좌석 뒤에 있기도 합니다. 옷이나 심지어 테이크아웃 봉지를 걸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머리 위 짐칸을 만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승무원들이 모든 것에 손을 대야만 하는 이상한 집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있어서 걷는 동안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번 비행 중에 복도를 거닐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른 승객들의 머리바지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건 너무 싫지 않아요? 반짝이는 노스의 손잡이는 현관문에 약간의 화려함을 더해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노스는 구리합금이 들어있어 다른 물건처럼 많은 해로운 세균과 박테리아가 견딜 수 없는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에서 이런 노스 손잡이는 항상 거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쁜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노스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는 더 이상 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칫솔은 흰색 솔과 푸른색 솔이 섞인 무늬가 있나요? 칫솔을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지만 단지 보기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파란색 염료는 칫솔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사라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어쨌든 3, 4개월마다 칫솔을 바꿔야 하지만 파란색 솔은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 그 위를 걸어다니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이 덮개가 사각형 모양의 돌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와 틈새에 발가락을 찢는 일이 많이 생겼고 생각 없이 그곳을 지나던 로마인들에게 사고가 잦았어요. 둥근 커버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만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좋은 생각이죠. 보온병은 스코틀랜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커피를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몇 가지 화학물질을 안정된 온도로 유지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는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나서 두 병 사이의 공기를 모두 빼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현대의 보온병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바늘꽂이를 찾을 수 있는데 토마토 모양의 바늘꽂이를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토마토 꼭대기에 작은 딸기가 매달려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딸기가 토마토에서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작은 딸기 모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늘을 꽂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바늘이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막대형 데오드런트는 용기가 피부에 닿기 시작하면 다 쓴 걸로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 안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쪽을 열고 남은 것을 아래쪽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며칠은 더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유소 펌프 호스를 차에 꽂은 채로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오, 이런. 다행히도 정유회사들은 해결책을 찾았어요. 호스가 꽂힌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버리면 당겨서 해제되는 자기 커넥터가 있습니다. 덕분에 펌프까지 차에 달고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창피하겠죠. 유리병을 여는 것은 힘이 센 사람에게도 힘들 수 있습니다. 피클을 얼른 먹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어요. 고무장갑을 끼세요. 고무장갑은 단순히 청소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꽉 닫힌 유리병이라도 열 수 있는 마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거예요. 고맙긴요.